무슨 책이죠? 국어 수행평가로 진로랑 관련된 책 전화갖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방학 동안 네, 어떡하냐? 안 했는데 일주일이나 있어. 지성이도 안 했어, 그치? 준정아 너도 안 했잖아. 어차피 다 안 했어. 뭘 닥쳐하는 거야. 계약하고 해도 되지 뭐. 언젠가 하면 되는 거야. 자,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기준이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자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수값이 될 수도 있고요.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모아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고 객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합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이 안에 이제 표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텐데 그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는 1, 2, 3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또 A, B, C가 들어가 있, A, B가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A는 B도 C도 1은 2는 3은 A는 Y에도 들어가네요. B는 Y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B라는 C, 1, 2, 3 이런 원소들이 집합에 포함되고 있다. 집합의 원소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지호야, 이 기호는 뭐의 약자죠? 좋아요. 원소 그러니까 영어. 2 그러니까 2인데 어떤 단어의 첫 글자야? 현진아, 어떤 단어의 첫 글자야? 현진아, 어떤 단어의 첫 글자야? 그렇죠, 1번트. 자, 맞다. 한 달밖에 안 됐어. 수학이니까 이제 수학적인 공부 그래요. 영어 가까이 거든요. 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집합들을 봤더니 Y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스몰 a랑 스몰 b인데, 라지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도 A, B, C더라. 이런 경우에 우리는 Y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로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Y라는 집합이 첫 번째 집합과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우라, 우리는 A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어떤 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준정아? A와 Y라는 집합이 원소가 똑같아. 그러면 서로 어떤 집합이야? 너무 답을 다 얘기했다. 그냥 얘기할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구성원이 원소들이 동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등호를 표현해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내가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x의 세제곱은 1, x는 실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막말로 x는 1 이렇게 써있어요. x는 실수. 너무 단순하지만 그럼 우리는 a라는 집합을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은 x는 1밖에 없죠. 자, b라는 집합 이거는 그냥 대놓고 1이래요. 그렇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의 기준은 다르긴 해요. x 세제곱은 1과 x는 1은 다른 거니까. 하지만 둘의 원소는 어때요? 같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은 서로 공통인 원소가 존재해야 안 해요? 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시험은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두 집합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글자로. 한마디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두 집합을 무슨 관계라고 하죠? 세 글자. 지우라. 세 글자. 두 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집합을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하죠? 지우야? 무슨 관계? 오케이, 알겠어요. 자, 상태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냥 그러면 이제 좀 수위를 좀 조절할게요. 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집합이라는 건 대문자로 표현한다. 집합의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소문자나 숫자나 문자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A라는 집합을 2, 3, 5, 7,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현준아 뭐라고 하죠? 원소들을 저렇게 쭉 나열해놓는 방법을 무슨 법?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원소를 저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죠? 야, 이 정도면 진짜 다 줬는데. 원소를 저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죠? 뭘 나열했어?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그게 원소 나열법. 자, 이런 거를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질문의 의도를 그냥 대답을 하라는 의도였는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집합을 제가 이렇게도 표현해봤어요. 자, x는 10 이하의 소수. 자, 이렇게 표기해봤어요. 그러면 얘랑 어때요? 동일하죠? 2, 3, 5, 7. 죄송해요. 자, 이걸로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2, 3, 5, 7입니다. 큰일 났어. 자, 10의 소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수진아, 뭐라고 부르죠? 자,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방법? 그렇죠.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라는 집합을 표시하고 동그라미로 둘러 감싸고 이 안에 이렇게 원소들을 쭉 배치를 해봤어요. 춘정아, 이렇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왜 벤 다이어그램입니까? 이름이 하필이면 벤다이어가 만든 벤 다이어가 만든 게 아니고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이 영어 찾아봐.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어떤 이제 구조,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 영어가 짧아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이나 직사각형의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뜨겁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우야, 이거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의 뭔가의 넘버, 개수일 것 같아. 뭐의 개수일까? 원소의 개수. 그럼 이 집합에서는 원소가 몇 개예요? 4.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얘는 지금 집합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앞부분의 역할과 뒷부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뒷부분은 말 그대로 집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은 뭘 나타내는 걸까? 지호야? 얘가 나타내는 게 뭘까? 문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조건에 따라서 적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준정아, 얘가 뜻하는 게 뭘까? 앞에 있는 애. X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 조건에 따른 x 값을 얘는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원소의 형태예요. 원소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원소의 값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x, y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x라는 녀석은 1부터 3까지, y는 2부터 5까지, 그리고 x, y는 자연수로 너무 커. 줄여. 자, x, y는 자연수래요. 그러면 자, a라는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해볼 거야. 시영아,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불러보자. 그렇죠? 1, 2. 두 개 더 불러보자. 2, 그리고 그렇죠? 수진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소의 형태가 순서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또 이런 표현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C라는 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대요. A 플러스 B가 C랍니다. A는 그리고 그 다음에 B는 2인 자연수예요. A, B는.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우라, 이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3하고 그렇죠. 3하고 4를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C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하나의 값을 원소로 가지는데 이 C는 A랑 B를 더해서 나옵니다. A랑 B의 조건이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C 대신에 여기서 끊고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A랑 B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A랑 B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좀 전처럼 C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자격을 갖춘 애들이 누구인가를 요 앞에, 이 다 앞에 원소의 형태라든지 원소의 값이라든지 원소가 누가 원소가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형태 또는 원소의 값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뒤쪽은 원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에서는 이런 표시가 허용이 됩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2, 3, 떼떼떼떼, 그 다음에 뭐 99, 100 이런 식의 표현이 허용이 돼요. 그러면 준정아, 이 녀석의 원소는 총 몇 개? 누가 봐도 100개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딱 하나. 자, 이 부분에서 이 컴마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땡땡땡 표시 아시죠? 그렇죠? 말주름표. 그리고 여기에 컴마 찍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수행평가에서 원소 나열법을 표시하시는데 이 표시 안 써주시면 무조건 감점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요 처음 시작과 요 끝에 컴마 그죠?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찍어서 감점 처리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재수 없었구나 이래야 돼요. 물론 보통은 감점 안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좀 뭔가 굉장히 까탈스럽다 싶으시면 이거 감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요 끝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자 4, 5 그다음에
딴딴딴딴 이렇게 가는 경우에 끝에다 컴마를 안 찍죠. 왜? 얘는 그냥 뭘 뜻해요? 자연수를 뜻합니다. 그렇죠? 1, 2, 3, 4, 5 쭉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컴마를 찍으면 오히려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라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준정아, 부분집합이 뭐예요? 전체는 한 가지. 응? 그 특정 부분만 가는 특정 부분만 갖는 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일단 기호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B 그리고 X 그리고 A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에 포함돼요. 한마디로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예요. 또 반대로 B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시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X에 포함이 되는데 걔가 또 A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또 달리 해석하면 X라는 I는 B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자, 부분집합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현준아, 부분집합은 총 몇 개? 4개. 그쵸? 왜 4개일까요? 왜 4개야? 부분집합이?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현준아, 너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캐릭터는 아니잖아. 부끄러워? 친구들한테 설명해? 좋아요. 자, 부분집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1이라는 원소한테 선택을 할까 말까, 2라는 원소한테도 선택을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권을 준 거야.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1과 2를 가지고 선택을 얘는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는 둘 다 선택이 된 집합, 얘는 1만 선택이 된 집합, 얘는 2만 선택이 된 집합,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공집합 또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기호적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이것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호적인 표현에서의 공집합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소가 4개가 됐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선택할까 말까 한마디로 1, 2, 3, 4를 놓고 이들의 선택권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선택권 2개가 만났으니까 자, 시영아, 이들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집합은 각각의 선택권이 2개가 있고 이들의 선택권이 서로 관련성이 있잖아요.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 얘가 선택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저렇게 두 가지 선택들을 다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 2의 몇 제곱? 그래서 몇 개? 이해되지고 힘들어, 그렇지? 몇 개? 그렇지, 16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16개. 총 개수는 16개.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지율아, 졸려. 너무 졸려. 대답에 다 제대로 대답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다 아니까, 그치? 자, 지율아. 자, 이 A라는 집합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몇 개예요?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2, 3, 4의 선택권 중에 얘네들 무조건 선택을 한다라고 전제를 까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 이미 선택권이 박탈된 거야.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제 누구의 선택권만 남았어? 이 둘의 선택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과 2는 집어넣고 나머지 두 개의 선택권만 주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 그렇죠. 내가 써보셨지. 네 가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3만 들어갈 수 있고요. 4만 들어갈 수 있고요. 둘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원소인가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들의 선택은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두 원소의 선택권만 고민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원소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런데 B라는 녀석은 D는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준정아,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거든요. 1부터 10까지의 소수는 총 몇 개? 4개. 그럼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 그렇죠. 2의 6제곱이 되겠죠. 왜냐? 4개는 이미 선택을 받았어. 나머지 6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선택권들을 부여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소수는 반드시 포함하는데 5의 배수는 포함하지 이러면 좀 충돌이 일어나네요. 소수는 반드시 포함하는데 9하고 10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수진아, 소수는 반드시 포함하면 4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9하고 10은 포함하지 않으면 2개는 배제가 된 거지. 그럼 이 선택권이 살아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4개.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몇 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부분 집합의 우리 포함 관계에서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지 않는지가 결정이 돼버리면 그들은 선택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남아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할까 말까의 고민을 시작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아니고요. 원소의 개수를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없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소가 무한하다의 개념도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를 뭐 할 수 없다? 셀 수 없다. 이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시우야, 우리 시우 졸리니까 질문 좀 해보자.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왜요? 해가 없으니까 유한집합? 유한집합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유한집합인 이유가 있겠지. 왜 유한집합이야? 춘정아, 왜 유한집합이에요, 공집합은? 그냥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왜요? 이게 아니고 집합 개수가 없는데 개수가 없는데 연계도 셀 수 있다. 그렇죠. 셀 수 있으니까 없다라는 원소 개수 0개를 셀 수 있잖아. 그렇죠? 어쨌든 0개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0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시영아, 공집합이 왜 유한집합이라고요? 그렇죠. 셀 수 있으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한집합이라는 건 원소를 셀 수 없을 때 무한집합. 그렇다면
유한집합의 원소와 관련된 얘기가 있겠죠. 유한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뜻,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형 1번부터 가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첫 번째 A, B, C, D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그들의 원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소나열법 2개, 그리고 조건지시법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별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나타내시오, 조건을 표시하시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와 있는데 딱히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대표예제 2번입니다. 집합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자, 해석해보자.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 2개를 가지고 뭐 했어요? 서로 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와 있지 않죠? 그 말은 A하고 B가 같은 원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요 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1과 마1을 곱했을 때, 그리고 마1과 0을 곱했을 때, 그리고 마1과 2를 곱했을 때, 그리고 0과 마1을 곱했을 때, 0과 0을 곱했을 때, 0과 1을 곱했을 때, 그리고 1과 마1을 곱했을 때, 그리고 1과 0을 곱했을 때, 그리고 1과 1을 곱했을 때, 이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중복이 되면 그것들을 여러 번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원칙은 이러하다라는 거지. 모든 원소들 가지고 3번 곱해서 총 9번의 연산이 이루어지고 이들 중에서 겹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써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1이고요, 0이고요, 마일 0, 0, 0, 마일 0, 1 그래서 마일과 0과 1이라는 원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서상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럼 현준아 이 C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가 나올까? 원소. C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가 나올까? 그렇지, 9개지. 왜냐면 내가 다 써줬잖아, 미리. 그치? 여기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C라는 아이의 원소는 마일 기준으로 마일, 마일 0, 마일 1 이런 식으로 뚜뚜뚜 세 세트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 문제 가볼게요. 두 집합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연산 기호예요. A랑 B 집합 사이에 저렇게 동그라미 속에 곱하기가 들어있는 표시를 만나면 원칙이 있대요. 이 각각의 원소들을 가지고 일일이 곱해서 그들의 곱을 하나의 집합의 원소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 이거부터 구해보자. 자, 지성아. 이 아이의 원소는 무엇이 될까요? 0, 그렇죠. 0과 1과 2가 나와요. 저것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다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B라는 녀석과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은 당연히 저기 주어진 것처럼 1과 2라는 녀석이고요. 얘는 위에서 구한 것처럼 0과 1과 2라는 값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자. 자, 시우야, 답은 뭐가 될까요? 0, 1, 4. 그렇죠. 0, 1, 2. 자, 잠깨기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7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원소, 넘버죠. 이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조금 문제스러운 것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저들이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A라는 집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는 순서쌍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x하고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순서쌍을 구하라네. 자, 저 원의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원점을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반지름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정아, 요 안에 정수인 좌표는 총 몇 개 있을까? x, y가 모두 정수야.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저랑은 이렇게 납니다. 이러고 저렇게 똑같은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지우가 이 안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총 몇 개가 만들어질까? 8개? 네 개? 시우야, 이 안에 이 원 위에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총 몇 개 나올까? 원 위에요? 원 위. 아무나 12개. 그렇지, 12개죠. 왜 하필이면 5였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오늘 언제 등장하는 숫자예요? 3대 4대 5.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야. 그러면 5를 가지고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에는 3대 4대 5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쪽하고 이쪽에 5, 4, 3버전과 5, 3, 4버전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두 개니까 이쪽도 두 개, 두 개, 두 개 되면서 총 12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2나 3이나 4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것처럼 깔끔하게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왜 얘는 고민이 안 되잖아. 애초에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데 정수가 여기서밖에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인 게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5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3대 4대 5가 생성이 되면서 점의 개수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은 반지름이 정수, 자연수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나 3이나 4는 재미없는 숫자예요. 5 나오면 딱 3대 4대 5가 돼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대 4대 5를 떠올린다면 총 12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까지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어쨌든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는 총 4개의 값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원소는 1,0, 0, 그리고 0,1 그리고 0,1 이렇게 4쌍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B로 가봅니다. B라는 아이는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X는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준아, 저 2차 부등식의 X값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되지요? 무조건 이거예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부등식 문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는 2보다 크고 x가 k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럼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 k는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렇죠? k는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어떤 경우야? k가 1일 때. 그렇죠? 이때는 여기에 설정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뭐야? k가 얼마보다? 3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렇죠? 만약에 k가 2가 돼버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여기 등호 없는데 k가 2야.
그럼 저 i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면서 이 i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2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아래쪽에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k가 2인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k가 1이야. 1이 들어가는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럼 이때도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자, 이쪽으로 가보자.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k가 3일 때도 의미가 없어. 이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k가 얼마일 때부터?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자연수 x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품고 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성아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그럼 얘도 집합이 4개여야 되거든, 원소의 개수가. 다시 일로 와보자. 수진아. 이쪽에서는 해가 존재할 수 없고 얘도 안 되고. 자, 그럼 K가 얼마까지 가야만 여기서 원소가 4개가 나올까? 7, 그렇죠. K에 7이 들어가면 여기는 3, 4, 5, 6이 들어가면서 K값 7일 때 저걸 만족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잘했고. 자, 그래서 부등식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제 파트도 그러하지만 필요충분 조건 쪽도 그렇죠. 포함관계 쪽도 그렇고 부등식에서는 학교 시험을 내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범위에 미지수를 깔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K값을 미지수로 포함시키죠.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K가 이 한쪽 기준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렇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실제 학교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틀렸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건 또 틀린 녀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 나오면 항상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풀어야 된다. 이 정도 꼭 합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아까 제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표현이 나와요. 아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으라. 서로 같은 집합은 집합을 구성하는 조건이 같은 걸까 아니면 원소가 같은 걸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서로 같은 집합은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와 같은 집합이다와 서로 같은 집합은 집합을 구성하는 조건이 같은 집합이다. 어떤 게 맞아요? 다시. 예, 여러분 학교는 아니에요. 저쪽에 사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명제 파트에 질문을 나오는 문제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가 같은 집합이다. 하나.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은 조건이 같은 집합이다. 세 번째, 원소가 같은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네 번째, 조건이 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한다. 자, 네 가지 표현 한번 봤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그러니까 주어랑 서술을 달리한 거예요. 위치를 바꾼 거죠.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와 같은 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은 조건이 같은 집합이다. 원소와 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한다. 조건이 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한다. 자, 이 중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보세요. 일단 생각해봐. 먼저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봐. 그리고 손 들 거예요. 서로 같은 집합을 찾아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문제 중에서 뭐 찾아야겠지? 틀린 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틀린 답은 한 개다와 두 개다부터 해보자.
자, 틀린 답은 1개다. 틀린 답은 2개다.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드시면 틀린 답은 1개다고요. 왼손을 드시면 틀린 답은 2개다입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잘못된 거, 틀린 답은 1개다는 오른손이고요. 2개다는 왼손입니다. 드셔야 돼요. 기권 없어. 기권하면 그 다음 질문을 그 사람한테만 할 거야. 자, 오른손 아니면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1개, 왼손은 2개. 자, 손 들게요. 하나, 둘, 셋. 기권 없어요? 갈리네요. 오케이, 내려보세요. 자, 왼손이 5분, 오른손이 3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원소가 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조건이 같은 집합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게 더 큰 의미예요. 그렇죠? 완벽한 의미. 그 안에 조건이 같은 집합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석해보자.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 같은 집합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서로 같은 집합은 조건이 같은 집합이다. 이건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서로 같은 집합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자와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다. 맞죠? 근데 인간은 남자다. 당연히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조건이 같은 집합이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원소 같은 집합. 원소 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한다.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민한 4번. 조건이 같은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남자는 인간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인간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조건이 같은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틀린 표현입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아까 3분 누구였죠? 답 하나라고 하시면 1분, 2분, 또 여기 한 명 있었는데 다 왼손 아니면 잘하셨어요. 자, 국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국어적인 해석이지만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큰 개념이 얘라고 하면 틀린 거지만 얘가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맞죠.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 같은 집합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을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진부분 집합 얘기예요. 자, 지호야, 진부분 집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준정아 왜 자기 자신을 빼지? 왜 공집합을 안 빼고? 내 할 바야. 그치.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부분이라는 게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이 아까 누가 준정이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부분 집합을? 누가 그랬는데? 전체의 일부분을 뜻한다고. 근데 이제 진짜 부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체의 일부분을 뜻하고 있는데 근데 진부분 집합에서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하나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두 번째, 이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두 개 한번 해석해보자. 봐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진 부분 집합 나오면 무조건 1 빼버리거든. 습관적으로 빼버려요. 그렇죠? 뭐 아마 그럴 거야.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급하게 풀 때는 진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딱 보는데 맞아 1 딱 빼버리거든요. 습관적으로 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봐봐.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중에서 진 부분 집합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 집합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두 개까지 하자. 쓰기 번거로우니까 1, 2, 1, 2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풀이가 다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진부분집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서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죠. 맞죠? 애초에 자기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를 여러분 여러분 문제 풀 때 똑같이 풀거든? 포함한다도 빼고 풀고 포함하지 않는다도 빼고 풀잖아. 실제로 그래요. 너희 문제 풀 때 보면은 원소가 6개가 있었다? 근데 A하고 B를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 풀 때 둘 다 똑같이 답이 2의 4제곱이야. 맞잖아. 2개 배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뽑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이거 계산할 때 얘가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걸 다 똑같은 걸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한다 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할 때 똑같이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빼버리거든.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자고.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에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에서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뺄 것도 없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는 기억하자. 시험에서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굴 낼까? 얘를 낼까? 얘를 낼까? 그냥 선생님 취향이긴 하지. 근데 얘를 낸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낸다라는 건 선생님 아마 의 중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 안에는 이미 진부분집합이거든 전부 다.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건 저 단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를 빼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 아이들을 저격하기 위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선생님 좀 까칠하시면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애들 좀 뭐 감점 좀 하고 싶은 그런 취향이시면 이쪽으로 내겠지. 선생님이 근데 대인배야. 너희들 배려하는 마음 넓어. 어떻게 점수를 더 주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낼 거고. 그건 선생님 취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가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요 표현 나왔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지성이랑 지호랑 현준이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답을 맞출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뭔지는 느껴지지? 내가 뭘 할지는 아마 알 거야. 자, 보자.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자, 저 A라는 집합에 저 원소들이 세 개가 존재하거든요. 저렇게 표현된 세 개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렇게 10개의 표현을 써봤습니다. 얘가 A 원소이다, 얘가 A 원소이다, 얘가 A 원소이다, 얘가 A 원소이다, 얘가 A 원소이다.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맞는 것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생각 다 하시면 쉬세요. 그쵸? 쉬는 시간 다음에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결심을 내리셨으면